안녕하세요. 2022년 매어학당 어르신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 프로그램을 맡게 된 강사 김민숙입니다. 2022년 코로나가 아직도 장기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마스크를 벗고 빨리 만나고 싶지만 빠르게 만날 수 없어서 원예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해요. 봄이 가까워지고 있고요. 요즘은 겉옷도 조금 얇아지는 계절인 것 같아요. 실내에 들어오면 왠지 밖에 온도보다 추운 것 같아서 밖이 더 좋은 계절이 오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만날 수가 없어서 만나 뵙게 될 수 없어서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활동을 준비했어요. 저희 오늘 원예 프로그램에는 봄에 피는 꽃들을 이용한 미니 정원을 만들어 볼 거예요. 봄에 일찍 다른 꽃들보다 먼저 피는 식물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활동 시작하겠습니다. 이 봄에 피는 식물들 아시는 거 있을까요? 봄에 피는 식물들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먼저 가장 우리한테 많이 알려진 꽃 벚꽃, 개나리, 목련들이 있죠. 벚꽃과 개나리, 목련들은 겨울을 잘 준비했다가 잎이 나오기 전에 꽃부터 먼저 피워주죠. 그런 식물들도 있는가 하면 저희가 오늘 알아야 될 식물들은 구근 식물이라고 해요. 온도에 따라서 꽃이 피는 식물인데요. 봄에 가장 일찍 피는 식물이기도 하죠. 저희 오늘 배워볼 식물들은 알뿌리라고 하는 구근. 우리 양파, 마늘 이런 것처럼 뿌리 기관에 영양분을 저장하는 식물들을 소개해드리고 심어볼게요. 우리 오늘 첫 번째 만날 식물은요. 여기 보이시는 수선화라는 식물이에요. 이렇게 수선화 보이실까요? 약간 백합처럼도 생겼고 나팔꽃처럼도 생겼죠. 안쪽에 보시면 저희 꽃이 피어 있는데 수술과 암술이 보이기도 해요. 이렇게 자세히 보이실까요? 수선화는 예전부터 많이 우리나라에 자생하고도 있고요. 중국, 일본, 지중해 연안이 원산지라고도 해요. 꽃말로는 자아도취. 내 얼굴을 보니까 너무 예뻐서 꽃이 되었다는 나르시스즘이라고 하고도 하는데, 그런 것처럼 이 수선화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흰색이 주황색 포인트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흰색으로만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향수선화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요즘에는 굉장히 꽃이 큰 그런 수선화도 있고요. 종류가 조금 더 다양하게 있는데 저희는 오늘 미니 수선화 준비되어 있어요. 미니 수선화와 오늘 설명드릴 거는 구근을 저희가 보여드리려고 제가 일부러 두 가지 종류를 가지고 왔는데요. 하나는 이렇게 한 개의 구근으로만 되어 있는 거 있고, 하나는 이렇게 분리가 된 구근이 있어요. 수선화는 해가 지나면 이렇게 옆에 자구라고 해서 아들, 자식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아기 구근이 생겨요. 그래서 히아시스 옆에 아기 구근이 생기고요. 이 아기 구근은 가을에 심을 때 그때 쪼개서 이렇게 심으시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꽃이 피었을 때는 이 구근을 자르거나 이렇게 쪼개거나 하시는 건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일부러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제가 여러 개의 구근을 사게 되면요, 이렇게 하나로 된 구근도 들어있을 수 있고 두 개로 된 구근도 들어있을 수 있는데, 제가 혹시라도 어떤 분이 더 예뻐서 이렇게 구근이 많이 들어있는 구근을 드리는 건 아니라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된다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구근이 가을에 커지면 이렇게 두 개, 아기 구가 생길 수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심기에는 이렇게 된 구근이, 한 개로 된 구근이 더 좋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의 식물이 있는데요. 오늘 제가 갖고 온 식물은 히아신스라고 하는 식물이에요. 지금 아직 꽃이 피진 않았지만
향기가 솔솔 나고 있는 것처럼 생긴 건데요. 보시면은 정말 양파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혹시 이 여러 가지 구근 다 똑같은 히아신스인데 여기에서 뭔가 다른 점을 혹시 찾으셨을까요? 네, 일단 화분의 색이 좀 다르죠. 또 찾으셨을까요? 제가 뭔가 판매를 하는 사람 같은데 여러 가지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살 수 있는 종류의 구근들을 모두 다 사왔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뭐가 다르죠? 일단 꽃이 올라오는 색이 좀 달라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구근 색이 다릅니다. 네, 구근 색이 좀 다르죠. 자, 히아신스는 색에 따라서 구근의 색이 달라요. 근데 저희가 자세히 보면 이건 분홍색이고 이건 보라색이거든요. 근데 다른 것 같으면서도 비슷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화분의 색을 다르게 해서 이렇게 심어 놓았어요. 그래서 얘는 보라색 히아신스, 얘는 분홍색 히아신스. 저는 노란색이나 주황색 히아신스는 본 적이 별로 없는데 이거 새로 나온 것 같아요. 노란색이 필지, 주황색이 필지는 잘 모르겠지만 약간 오렌지빛이니까 주황색 주황색이 필 것 같고요. 요거는 구근에서 보시다시피 하얀색이죠. 네, 화분은 완전히 하얀색은 아니지만 이렇게 구근이 하얘서 얘는 흰색 히아신스라고 해요. 얘는 열대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지중해 연안, 그 다음에 서부 아시아 지방에서 산다고 해요. 히아신스가 요즘 신부의 부케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색마다 좀 내용이 달라서 뜻이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파란색은 지금 없지만 사랑의 기쁨. 네. 그다음에 빨간색은 당신의 사랑이 나의 마음에 머뭅니다. 라고 해서 질투라는 말이 있다고도 해요. 그리고 보라색은 영원한 사랑. 그래서 신부부케에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보라색. 영원한 사랑. 그다음에 분홍색은 얌전한 귀여운 용기? 뭐 이렇대요. 그리고 노란색은 승부. 너와 함께라면 행복해 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흰색은 마음을 편안하게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행복이래요. 그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서 우리 같이 사는 게 행복하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뜻도 좋고 향기도 좋은 히아신스와 우리 수선화를 가지고 화분 심어볼게요. 재료 설명하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길어서 지루하셨죠? 이제 정말 심어볼게요. 저희 두 가지 화분 구근 드릴 거예요. 히아신스와 수선화 드릴 거고요. 히아신스와 수선화를 심을 화분 들어있으시고 이 안에 깔망이 들어있을 거예요. 이렇게 깔망. 그 다음에 화분 받침. 잠깐 밀어 놓을게요. 그런 다음에 맨 밑 바닥에 깔을 난석이라고 하는 거 준비해 드릴 거예요. 난석은 굉장히 가볍고요. 물을 이렇게 빨리 배수를 시켜주는 작업을 해요. 물을 빨리 바닥으로 내려갈 수 있는 난석. 그 다음에 원예용 상토. 네, 가벼운 흙이고요. 지금 화분에 많이 넣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난석을 넣으시고 저희가 이거 넣고 식물 심을 건데 네. 조금 나오면 다음에 다른 거에 쓰셔도 되는 거고요. 얘는 굉장히 가벼운 상토예요. 사실은 이렇게 구근 식물을 심을 때는 좀 더 무거운 흙이 필요하긴 한데 그런 흙들은 다른 부유물질이 많이 섞여 있어서 저는 상토를 먼저 쓰고요. 그 위에 저희는 오늘 그래서 마사토 세척된 마사토를 드릴 거예요. 이거는 꼭 나중에 마사토를 사실 때 세척된 거를 사서 쓰시거나 아니면 마사토를 사셔서 물에 한번 이렇게 씻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유는 진흙이 많기 때문에 진흙이 화분 물을 주고 나면 이렇게 딱딱하게 굳히게 돼서 산소가 투과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요거는 쓰실 때 반드시 세척된 마사리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장식물 이렇게 장식물 드릴 거예요. 장식물.
그리고 플라스틱 수저 드릴 건데요. 저는 사용하던 거 쓸 건데 사실 이렇게 옛날 쇠 수저로 된 게 좋더라고요. 쇠 수저가 옛날 것들은 이렇게 얇고 뒤도 이렇게 좀 반듯하게 일자로 되어 있어서 저는 이 수저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 친정에서 어머님 쓰시던 거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요즘 수저가 너무 고급화돼서 이런 수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도 혹시 플라스틱 수저가 불편하시다 하시면 안 쓰시는 이런 쇠 수저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이름표 해드릴 거예요. 이름표 뒷면에는 이렇게 수선화와 히야신스라고 적혀져 있고요. 혹시 네임펜 있으시면 앞면에 봄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자세, 마음가짐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심어 볼게요. 첫 번째로는요, 신문이나 이런 지저분한 것들을 이렇게 저희가 써야 되기 때문에 먼저 있으시면 깔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분 맨 밑에 보시면은 깔망이 있어요. 그 깔망을 가운데다가 널찍하게 깔아주세요. 이렇게 까셨죠? 그러신 다음에 저희가 첫 번째 난석을 집어 넣을 거예요. 다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난석은 그 화분 지금 한 이 정도 들어가 있어요. 밑에 배수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넣는 거라서 이 정도만 넣어줄게요. 그러신 다음에 이렇게 평평하게 해주세요. 평평하게 평평 펴주시고요. 그러신 다음에 저희가 화분을 이렇게 심을 건데요. 구근 식물은 화분이 완전히 다 잠기게 되면 구근이 금방 썩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한 3분의 2 정도는 올라와야 돼서 저희가 이따 흙을 넣을 때는 이렇게 같이 흙과 구근의 높이가 같게 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넣는다 그러면 밑에 흙을 좀 채워야 되겠죠? 이만큼 비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흙을 먼저 넣어줄게요. 자, 이 흙은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요. 날아다닐 수 있어요. 천천히 숟가락으로 넣어볼게요. 둘, 가득 넣어서 넣어주세요. 셋, 넷, 다섯, 여섯. 저는 한 숟가락만 더 넣을게요. 7숟가락 넣어볼게요. 자, 주의하실 점 있으세요? 저희가 이렇게 넣은 다음에 어르신들하고 수업하면 손으로 흙을 꾹꾹 누르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하시면 안 되세요. 자, 이유는 흙과 흙 사이에 있는 공기층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눌려서 납작하게 되면 물이 잘 빠지지 않게 돼요. 배수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흙을 손으로 누르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자, 그러신 다음에 화분을 빼볼 건데요. 화분을 빼실 때는 밑에를 이렇게 꾹 누르시면 저절로 빠지죠. 자, 뿌리가 가득 찼기 때문에 아주 잘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빼놔주시고요. 자, 히야신스 한번 빼볼게요. 흙이 떨어지니까 화분 안에서 저희가 이따가 마사도 넣어야 하기 때문에 흙을 너무 많이 넣으시면 마사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자, 2개 화분을 조금 흙을 털어야 될 것 같아요. 주변의 흙을 조금만 털어서 뿌리가 망가지지 않게 해서 심어 볼게요. 둘이 오손도손 잘 이렇게 심으셨다면 이제 빈 공간에다가 저희 흙을 채워 넣을게요. 빈 공간에다가 흙을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숟가락으로
손잡이 부분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안에까지 쑥쑥쑥 들어갈 거예요. 하고 보니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저는 한 숟가락 더 할게요. 자, 이때 손으로 누르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손으로 누르지 마세요. 반대편 한번 해볼게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손잡이 부분으로 이렇게 손잡이 부분으로 꾹꾹꾹 벽 쪽으로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은 흙은 잘 밀봉해 놓으셨다가 다음에 다른 식물 심으실 때 사용하시면 될게요. 아마 남으셔서 더 좋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 마사 한번 올려볼게요. 마사를 올려놓는 이유는요, 물을 줄 때 흙이 파이지 않기도 하고요, 식물을 고정시켜주기도 해요. 흔들리지 않게. 사이에도 좀 넣어볼게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끝에만 한 번씩만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물을 주실 때 물이 고이는 걸 조금 방지할 수 있거든요. 탈탈탈 하면 평평해집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하셨다면 심는 건 모두 활동 끝났거든요. 자리 먼저 정리하고 저희 다시 만날게요. 자, 이렇게 다 심으셨겠죠?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요. 장식 저희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울타리도 있어서 울타리도 하나 꽂아주시고 여러 가지 장식물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꽂아볼게요. 어디다 놓으면 좋을까 생각하시면서 한번 해볼게요. 그냥 막 꽂지 마시고 어디다 놓으면 참 예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저희 오늘 완성되었어요. 너무 간단하고 쉬운 건데 금방 봄이 다가오는 그런 기분이죠. 그래서 저희 오늘은 봄을 어떻게 맞이할 건가 잠깐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네임펜 준비되셨을까요? 네임펜 준비되셨을까요? 저희 네임펜에다가 오늘 봄이 오면 어떤 기분일지 아니면 정원의 이름을 정하셔도 되고 봄이 온다 아니면 뭐 봄날이 왔다 이런 것도 괜찮고요. 봄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마음가짐 등을 써서 같이 꽂아놓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써볼게요. 저는 봄이 내게로 왔다.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저는 이렇게 썼어요. 봄이 내게로 왔다. 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봄이 내게로 왔다라고 적었어요. 식물 이름 잊어버릴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뒷면에 이렇게
적어 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앞면에다가 뭐 들으면 기분 좋은 말이라든지 내가 쓰고 싶은 이야기라든지 것들을 간단하게 써보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시면 내가 이거 누군가에게 도둑을 맞을 것 같다라는 위험이 느껴진다 싶으시면 이름을 써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어르신들의 이름을 써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꽂아볼게요. 자, 오늘 구근식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심어보았는데요. 구근식물 관리법과 보관법도 알아보셔야 되겠죠. 저희가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식물은 사실은 온도만 따뜻하다면 꽃이 피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물 주는 시기도 겉흙이 마르면 흠뻑 구멍으로 배수구 구멍으로 물이 충분하게 나올 수 있도록 주시면 되세요. 그런 기간은 한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좀 길어진다 하시더라도 이 구분 안에 영양분과 수분이 조금 많이 차 있어서 꽃이 필 때는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꽃이 조금 더 잘 피게 하려면 햇빛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런데 햇빛을 너무 많이 보게 되면 꽃이 너무 빠르게 나와서 개화 시간이 조금 더 짧아질 거예요. 개화 시간이라는 건 꽃이 피는 시기와 꽃이 피는 길이를 말하는데요. 그 길이가 조금 짧아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꽃이 피는 길이가 너무 짧아지면 속상하시니까 조금은 이렇게 선선한 곳에서 있는 것이 좋고요. 실내에서도 아주 꽃이 잘 피는 식물이기 때문에 굳이 햇빛을 보여주려고 밖에 내놓으시는 것보다는 실내 테이블 위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내에서 이렇게 보시다가 꽃대가 점점 자라고요. 꽃이 피고 지고 나면 그때 꽃을 잘라주세요. 꽃대를 잘라주시면 되세요. 그러다가 여름이 오기 전까지 그냥 키우셔도 되세요. 그리고 영양제는 언제 주냐면요. 이렇게 꽃이 피고 있을 때 영양분을 공급해주면 더 좋다고 해요. 그래서 꽃이 필 때 영양제를 주시고 꽃이 피고 질기 시작하면 꽃대를 잘라서 잎이 잘 자랄 수 있게 해주시고요. 자, 이때는 꽃이 피고 진 다음에는 햇빛을 보게 해서 구근이 충분하게 자랄 수 있게 해줘야 된대요. 그래서 구근이 자랄 수 있게 해주시다가 잎이 점점 마늘처럼 이렇게 말라가기 시작하면 잎을 정리하시고 사실은 뽑아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말렸다가 우리 양파망 아시죠? 그런 거에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매달아 놓으셨다가 가을 11월 넘기지 않게 그때쯤 다시 땅속에 묻어놓고 추운 곳에서 방치 한두 달 정도 방치하셨다가 다시 물을 주고 실내로 들여오시면 내년 봄에 또 꽃이 피는 식물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선하는 자구라고 해서 옆에 아기구가 새로 생기죠. 만약에 올 가을에 아기구가 생겼다면 가을에 이렇게 쪼개서 심으시면 되시고요. 히아신스는 소멸군이라고 해서 없어지고 아기 구가 옆에 생겨 있을 거예요. 그 구를 심으셔도 되세요. 그래서 요거는 꽃대가 한 개만 올라오기도 하고요. 저처럼 벌써 이렇게 작은 구가 올라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꽃대가 두 개도 올라오는데 두 번째 올라오는 꽃대는 첫 번째 올라오는 꽃대보다 조금 작고 꽃도 되게 조금 펴요. 처음에 올라오는 꽃은 굉장히 굵고 다닥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피기 시작해서 향이 나기 시작하면 벌들이 몰려오기도 해요. 그래서 꽃이 필 때는 실외에 놓으시는 것보다 실내에 놓으셔야지 벌들도 안 오시고 꽃도 오래 보실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시고요. 선생님 저는 집에 흙이 있는 게 싫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흙을 다 털어서 수경 재배로도 가능하세요. 그래서 물에다가 넣어서
꽃을 보실 수 있으신데 이때 구근이 절대로 물에 닿게 되면 구근 자체가 썩어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경 재배 하실 때는 구근이 물에 닿지 않게 하시면 되세요. 이해하셨을까요? 네, 꽃이 피면 영양제를 줘서 구근이 더 잘 자랄 수 있게 해주시고요. 잎만 남은 상태에서는 꽃이 피고 지면 잎만 남게 되겠죠? 그때는 햇빛을 보여주면서 충분히 구근이 자랄 수 있도록 그때도 또 한번 영양제 주셔서 공급해 주시고요. 잎이 점점 말라간다, 노래진다 싶으시면 잎을 정리하셔서 구근을 빼서 말려주셨다가 내년 올 가을에 다시 심으면 되는 추식 구근들이라는 거 이해하셨죠? 그런데 저희 사실은 요 화분 그대로 놔두셔도 되세요. 네, 여기서 이렇게 자르신 다음에 그대로 베란다나 이렇게 약간 서늘한 곳에 놓으셨다가 피우신 내년에 다시 봄이 되었을 때 한 2월쯤 꺼내서 물 주시면 여기서 이렇게 새싹이 막 나와요. 얼지 않게만 해주시면 돼요. 이 구근이 얼지 않게만 습하지 않고 서늘한 곳에서 보시는데 얼지 않게만 관리하시면 내년 봄에도 또 예쁜 히아신스와 수선을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 해 동안 보실 수 있어서 여러 살이 꽃이고요. 여러 해 여러 해 꽃이 되겠죠? 네, 다년생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여러 해 동안 보실 수 있고요. 보시다가 나는 마당이 있어 하시는 분들은 마당에 심어주시면 되세요. 자, 심는 위치는 올해는 이렇게 보이게 심었지만 가을에 심을 때는 얼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근이 2개 정도 깊이 수선화 구근이 이만하다면 2배 정도 되는 깊이에다가 심으시면 내년 봄에도 예쁜 꽃을 볼 수 있으시게 될 거예요. 저희 빨리 만날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활동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재미있으셨겠죠? 즐거운 하루 되시고 만나 뵐 수 있을 때까지 건강하세요. 안녕!